지금 말씀하셨던 일부 후보들 간에 뭐 좀 언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큰 틀에서 보면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그런 큰 공감대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술적인 논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은 안 된다. 그런데 이재명은 상대당이고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의 또 유력한 대선 후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은 안 된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의 이런 경선 전략은 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보기에는 뭐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이렇게 가는 게 맞죠. 예, 이렇게 가는 게 맞고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거는 그건 국민의 선택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통상적으로 상권 분립을 얘기하면서 입법, 행정, 사법을 얘기하죠. 근데 이제 국민의 선택의 시간은 결국은 투표잖아요. 투표를 통해서 내 권력을 위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거는 국민의 기본권, 선택권을 빼앗는 거거든요. 그런 선거 전략은 옳지가 않아요. 결국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 이 프레임이 나타난 거죠. 근데 이재명에 대한 무슨 두려움이 있길래 이재명은 안 된다. 과연 이재명이 뭘 했습니까? 이제 과거 거를 가지고 오잖아요. 정치는 미래를 얘기하죠. 근데 항상 과거에 안주해 있어요. 그것도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재명은 안 된다 프레임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죠. 국민이 투표권은 1인 1표를 갖고 있잖아요. 그건 국민의 선택할 몫이고 그러면 나는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걸로 가는 게 맞죠. 예. 네. 근데 이제 동의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박성훈 의원님 또 여기에 또 하실 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뭐 5개 사건, 뭐 12개 범죄 혐의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과연 미래를 이야기하고 새로운 담론을 꺼내기 시작할 때 한 이런 범죄 혐의가 있는 후보를 우리가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치열하게 각국이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결국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국가의 위상이나 국가의 경쟁력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포용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인물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기대와 바람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들의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그 여론조사 수치. 뭐 이걸 보면 이재명 후보 한 명에 국민의힘 후보들 다 합쳐도 이재명 후보에 못 미치는 그리고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도 제가 보면은 조금씩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격차가 뭐 좁혀지질 않고 더 벌어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말이죠. 뭐 이런 현재의 여론의 흐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스스로 평가하는지 좀 궁금해요. 이걸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후보가 결정이 되고 한덕수 대행 출마해서 단일화만 하면 한번 해볼 만하다. 그냥 이런 낙관론을 갖고 있는 건지.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유권자분들에게는 저희가 성찰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맞겠죠. 또 전향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저희가 내놓고 있는 메시지들이 아직까지 언론에서 충분히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선이 이제 진행 중에 있고 사자로 후보가 좁혀지게 되면 아마 더 많은 관심을 받고 많은 스토리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민주당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경선은 무늬만 경선이지 크게 언론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4명의 우리 당 후보가 각자가 가진 비전과 그리고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분들이 진솔하게 소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더 많은 관심과 흥행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한덕수 권한대행의 차출론, 추대로는 네. 아직까지는 저희 당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꺼내기에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게 맞죠. 지금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인 시기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 당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후보 세력을 막기 위해서 당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의 문을 다시 활짝 열겠습니다. 잠시 당을 떠났던 분, 다른 정당에 몸담았던 분들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고 자유와 헌법이라는 대의에 동의하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영의 고집이 아니라 연대의 용기입니다. 각자의 과거를 과감하게 떨쳐내고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책임의 연합에 동참해야 합니다. 네,
당의 문을 활짝 열겠다. 자, 문을 활짝 연다는 건 누구 보고 들어오라고 요청을 하는 건데 이 박선미 전 최고 보기에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라고 요청하는 사람은 누구인 것 같아요? 한 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명을 네. 다 열어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뭐 일단은 지금 좀 제가 초점을 맞췄던 건 다른 정당에 몸담았던 분들, 네. 그리고 잠시 당을 떠났던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첫 번째로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독자적인 행보를 보였던 사람들, 뭐 과거 이제 총선 때 무소속 출마를 했던 인사들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지금 뭐 개혁신당에 소속되어 있는 이준석 후보를 향한 러브콜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다른 정당에 몸담았던 분들, 이거는 네. 저는 다른 진영까지도 포괄할 생각이 있다로 읽혔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제 민주당이라든지 이제 여러 범야권은 이제 연대가 잘 되어 있지만 사실 이낙연 대표를 필두로 한 이 세밀의 세력은 지금 보면 민주당과의 연대보다는 오히려 국민의힘과의 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이런 내용들이 한덕수 대행부터 시작해서 이준석 후보 그리고 이제 과거에 당을 떠났던 사람들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와서 독자적인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 인사들까지도 포섭을 하겠다라는 걸로 보여서 저는 일단 열어놓고 제안을 던진 것이다. 네. 한 명을 특정해서라기보다는 열어놓고 핵심은 반 이재명이라는 구호를 기치로 다 모여보자.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질문이 드는 겁니다. 반 이재명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사람을 모은다고 한들 그 반 이재명이라고 하는 구호에 국민들이 호응해주지 않는다면 이 주자들이 몇십 명, 몇백 명이 모여도 네. 사실 그건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고 그들만의 축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비대위원장께서 어떻게 보면 당의 지금 지도부로서 중심을 잘 잡고 이 당내 경선이라든지 이런 경선 구도 자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내보내야 하는 메시지가 반 이재명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할 관리자의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필두로 나서서 반 이재명이라고 하는 구호만 외치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보수 정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네, 자 이재영 전 의원, 이재명 후보가 지금 계속 선두를 지키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으로서는 마땅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반명 빅텐트를 제안한 것이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얘기는 이미 벌써 뭐 계속 나오고 네. 있던 얘기이기 때문에 뭐 그닥 새롭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양양자 후보도 입당을 하고 지금 대선 후보로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개방을 했다, 문을 열었다, 이거는 어찌 보면 단편적으로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데 저는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매우 신중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그 어떤 특정인 뭐 인기 있는 사람들이 알아볼 만한 그 인지도 높은 그 정치인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탄핵 과정에서 그 대통령 탄핵 내지는 계엄에 실망했던 그런 보수 진영에 있는 일반 유권자들한테도 전 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뭐 제가 예측하기는 뭐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기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아마 조만간 어찌 보면은 당이 네. 계엄에 대한 또 이 탄핵에 대한 부분에 입장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조사에서 대통령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 결과 이재명 50.2, 김문수 12.2, 한동훈 8.5, 홍준표 7.5, 나경원 4.0, 안철수 3.7, 이준석 3.5, 김동연 2.0, 김경수 1.8%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차출론이 제기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답변 보기에 없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열린 민주당 대선 지역순회 경선에서 당원과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이 후보의 득표율은 89.56%. 당 장악력이 강고했던 정치인으로 꼽히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97년 대선 경선 득표율 78.04%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2년 대선 경선 득표율 83.97%보다 더 높은 수치였습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과반의 턱걸이했던 이 후보. 두 차례 당대표 역임과 비명 행사 논란을 부른 지난해 총선 공천을 거쳐 민주당 내 역학구도를 친 이재명 일색으로 재편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이 후보는 경쟁자들인 김경수, 김동연 후보의 정책을 끌어안겠다는 여유도 내비칩니다. 김경수 후보님, 김동연 후보님 두 분 모두 우리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자 든든한 동지들입니다. 이 후보는 지난 열하루 동안
외부 공개 일정을 10회만 잡았는데 하루 평균 1회가 채 안 됩니다. 공개 일정을 줄임으로써 설화 같은 실수를 최소화하려는 이른바 부자 몸조심 전략이란 평도 민주당 안팎에서 나옵니다. 이 후보 경선 캠프 관계자는 대선 본선 전까진 현장의 이야기를 청취하는 행보라고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SBS 송기준입니다.